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얼굴을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에는 또 자주 보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주 만나서 행복하지만 이 팀에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슈퍼스타 가운데 가장 좀 현재 언해피해 보이는 선수가 있죠. 맞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네. 미러키의 최근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야니스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사실 몇 년 동안 있었긴 했지만 네. 이번 시즌만큼 많았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야니스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름부터 특히 릴라드를 웨이브 앤 스트레치 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드러났었고 그리고 시즌 개막했을 때에도 성적이 계속 좋지 못했고 또 야니스도 계속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야니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의 그 수위가 굉장히 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이어졌고 와 이제 야니스가 트레이드가 되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네, 일단 어제였죠. 네, 1월 22일 목요일 미러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가 미러키 홈에서 열렸는데 네. 이날 시종 1관 끌려가면서 20점 차로 졌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OKC에 뭐 패배하는 거는 뭐 크게 굴욕스러운 순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좀 기대 이하였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경기 이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지 않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도 않다. 이기기 위해 경기에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뛰지 않고 팀 케미스트리도 엉망이다. 동료들은 이기적으로 변했다. 최선의 슛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슛 기회만 찾고 있고 경기 영상을 다시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야니스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고 전력이 떨어지면 5명 모두가 힘을 합쳐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너 한 번, 나 한 번 1대1 위주의 개인기 위주의 좀 이기적인 플레이가 많아지고 있다. 나는 커리어 초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팀이 너무 젊어서인가 아니면은 우리 팀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러한 안 좋은 점이 부각되는 것인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야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네 형이랑 동생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야니스 정도 커리어에 또 야니스는 또 원클럽맨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래도 리더라면 너무 좀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야니스가 그동안 말을 했었는데 팀이 안 바뀌었다 보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강하게 말한 게 아닌가. 그렇죠. 진짜 위기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리버스 감독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구단 수뇌부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야니스는 좀 낭만을 찾기 위해서 또 혹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입 다물고 뛰던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야니스가 입을 열면은 무조건 기사 10개, 20개, 3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분위기 갑자기 또 안 좋아지고 케미스트리가 좋아질까요? 네.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렇게 야니스 입 열면은 또 기자들 많이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팀 분위기 어때요? 야니스 트레이드 되나요? 안 되나요? 막 동료들한테 다 물어보고 분위기가 또 개판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을 활용하는 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아니 저런 얘기를 동료들한테 하거나 언론 카메라 없는 데서 해야지 왜 저걸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까 이민재 위원 말씀대로 사실 언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야니스의 상황과 미러키의 상황이 4, 5년 전에 우승 후보도 아니었고 이번 시즌 앞두고 미러키 벅스를 뭐 동부 컨퍼런스의 강호다.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죠. 네. 그냥 딱 이 정도 성적이었잖아. 그렇죠. 5월 승률 되면 다행이고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본인이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끝까지 남는다고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야니스가 좀 음흉하다. 야니스에게 카와이의 냄새가 난다. 무언가 좀 그렇죠. 야니스 카레토쿤보다. 저는 사실 내가 꼬였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해요. 야니스 좋아하잖아요. 야니스?
안 좋아하나? 야니스 뭐 굳이 뭐 옛날 레너도 좋아했잖아. 아, 23살 때 샌디에고 주립대 나왔던 그 레너드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레너드를 좋아했는데 삼촌과 함께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야니스는 그나마 야니스는 조금 더 투명하다고 봐야 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계속 야니스는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트레이드 안 해. 나 팀에 남을 거야. 근데 전력 보강해줘. 뭐 이러한 악순환이 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계속해서 답이 더 안 보이는 상황까지 좀 온 거에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막 그 다르잖아요. 요 동료들 씹었을 때 전에는 내가 이 팀에 끝까지 남아 있을지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뭐 하자는 거야? 말이 계속 바뀌고 계속 떠날 것 같은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저런 남자, 저런 네. 여자 만나잖아요. 네. 연애할 때 진짜 정신이 피폐해진다. 뭔지 알죠? 그렇죠. 헤어지고 막 헤어지던가, 그러니까. 부러지던가, 휘기만 해. 근데 미러키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첫 43경기 동안 18승 25패, 야. 41.9%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네. 그치고 있는 성적입니다. 첫 43경기 기준으로 성적을 지난 4시즌 비교해봤어요. 모두 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13, 14 시즌 이후 최악의 첫 43경기 기준 성적을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야니스 입장에서도 정말 이번 시즌이 좀 분통 터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라이언 롤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로 주전 백코트 짜기로 결정했다면 맞아요. 저는 그거죠. 이걸 예상 못했을까? 예상을 했다면 그리고 팀과 함께하기로 했다면 저는 좀 더 리더답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야니스가 한 팀을 위해서 뛰었고 인내했던 시간도 있고 조노스 단장도 등신이지만 AJ 존슨 뽑고 마전 보체프 뽑고 보그단 보고다노비치 셀을 잘못 계산하고 패코너트 잘못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렇게 불만이면 트레이드로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니스가 트레이드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 안 해. 그러니까요. 자기 형과 동생 빼고는 욕 안 한다고. 지금 야니스는 나 트레이드 시켜줘 라는 말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런 남자랑 여자 만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 헤어져. 이 말을 상대로부터 지금 듣기만을 원하는 거야. 듣기만을 원해. 그래서 미러키 그랬던 경험 있어? 그런 경험 없는데 네. 야니스를 통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그래. 계속 뚜뚜뚜뚜뚜 약간 하고 있는 거야.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저는 저렇게 동료를 저격한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 경기를 중계했었거든요. 네네. 중계하는데 동료들과 소통도 별로 없고 표정 자체가 썩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당 리버스 감독은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나치는 장면도 되게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ESPN에서 딱 그 장면 잡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은 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노력은 하는데 티가 다 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 볼 수 있겠고 야니스의 개인 활약은 뭐 계속되고 있지만 네. 뭐 팀 전체적으로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오펜시브 레이팅은 24위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21위. 깝깝하네요. 네, 공격과 수비 모두가 지금 리그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야투 성공률과 3점슛 성공률은 모두 다 훌륭한 편이지만 자유투 시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세컨기의 득점, 속공 득점, 페인트전 득점까지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고 야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지표에서 모두 대부분 리그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보니 오펜시브 레이팅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니스가 있는데 페인트 득점은 저거밖에 안 된다고? 석공 득점이 25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기록들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3점슛 농구를 표방했던 이번 시즌 전에 당 리버스 감독인데 3점슛 시도가 리그 15위 중위권에 그치고 있다는 걸 보면은 뭐 3점슛 농구도 그만큼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뭐 야투 허용률도 뭐 리그 중위권이고 3점슛도 많이 내주는 편이고 와이드 오픈 상황에서 3점슛을 시도하게끔 만드는 그 수치 자체가 네. 리그 26위. 그러니까 상대에게 와이드 오픈을 너무 많이 허용한다는 것은 수비 로테이션이 잘 안 되고 클로즈아웃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 어떻게 본다면 야니스의 그 인터뷰 내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또 파울도 많이 범해서 자유투를 또 많이 내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투를 많이 못 던지지만 상대에게 많이 내주고
2점 야투는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3점 슛을 더 많이 내주면서 뭐 전체적으로 미러키의 수비도 지금 현재까지는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록 보면은 질 수밖에 없고 야니스도 답답해야 할 수밖에 없는 농구인 건 맞는데 네. 저는 뭐 야니스 본인도 수비는 많이 저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닥 리버스 감독이 팀을 이끄는데 저런 뭐 시즌 조정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명을 매겼네. 네. 저는 대가리 받고 뛰던가 아니면 진짜 할 만큼 했고 너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왔으니까 트레이드를 요청하던가 해요. 이걸 예상 못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존 호스트에 감독이 닥 리버스에 백코트가 이거는 비하하는 건 아니고 라이언 롤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면 사실 30개 팀 중에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해요. 롤린스가 잘 성장하긴 했지만 네. 그렇다면 예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식이 언론을 활용하고 동료를 저격하는 거라면 리더라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로스터에 형과 동생을 넣지 말든가 라고 또 얘기하면 또 르브론 제임스, 브로니 제임스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멈추겠습니다. 맞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럼 커리와 세스 커리 그건 조금 다르긴 한데. 하지만 네. 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로스터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형님이 또 이야기한 것처럼 포터 주니어와 롤린스는 이번 시즌 정말 기대 이상. 아, 잘해주고 있는 거야. 네, 이 정도면은 다른 팀들 가드들과 이름값 생각해봤을 때 정말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1999-2000 시즌에 닥 리버스 감독이 그때 올해의 감독상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41승 41패였는데 멤버가 거의 NBA G리그급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닥 리버스 감독의 역량은 고만고만한 선수들을 잘 말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데럴 암스트롱이나 뭐 데릭 스트롱 같은 선수들을 막 미친 듯이 잘 썼어. 그러니까 지금도 라이언 롤린스나 포터 주니어는 분명히 닥 리버스 감독이 잘 키운 면도 있어요. 이 두 명으로 절대 높이 못 올라가지만 이 두 명은 대신에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포터 주니어나 롤린스 같은 애매한 선수들이 팀에 한 3-4명 더 있었으면은 팀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의 퍼포먼스 대단하고 하지만 팀의 2, 3옵션이라고 불렸던 카일 쿠즈마, 마일스 터너의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러키의 현재 성적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즈마와 터너가 또 받는 돈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 생산성, 저 효율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쿠즈마는 뭐 2점 야투는 이번 시즌 오케이인데 3점 고장 났고요. 최악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자유투 많이 얻어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비를 잘하지도 않고 마일스 터너는 뭐 이 기록만 보면 그냥 3점 넣고 2점 드리블 드라이브 못하는 가드 같아요. 맞아요. 패싱 센스 없는. 그러니까요. 이 5.3 리바운드는 지금 야. 포터 주니어 5.0개와 거의 비슷한 수치니까 진짜 너무나 좀 좋지 않고 그렇죠. 이번 시즌 닥 리버스 감독도 어느 정도 많은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데토쿤보 옆에 과연 누구와 함께 뛰게 할 것인가. 쿠즈마 넣으니까 3점이 너무 떨어지네. 그래서 벤치로 내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전 라인업에 3가드를 써보기도 하고 쿠즈마를 또 3번과 4번 오각에 쓰고 쿠즈마가 은근히 이번 시즌 수비를 잘하긴 했지만 쿠즈마가 수비를 어느 정도 잘하면은 잘하는 수준이지 리그 최정상급도 아니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원래 그 화끈한 공격, 몰아치는 능력이 대단한 선수인데 이 몰아치는 능력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애매한 뭐 2, 3옵션 거의 뭐 2, 3옵션도 아니죠. 이제 벤치급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니스의 net 레이팅을 보면은 코트에 있을 때에는 플러스 9.9로 굉장히 높은데 없으면은 마이너스 10.7까지 떨어질 정도로 결국 미러키는 야니스 이코과의 차이가 너무 큰 어쩔 수 없는 로스터의 한계를 갖고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언더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그 팀 사이클이 미러키는 다 했어요. 맞아요. 끝났어요. 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야, 저거 생각만 해봐. 얼마나 열받냐? 허공의 삽질 아니야. 그러니까요. 미러키는 진짜 그동안 했던 짓들을 보면은 너무나 좀 갑갑합니다. 맞습니다. 마존 보챈프를 2022 드래프트 24순위로 뽑았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어떠한 강점이 있었는지 확인도 못 해보고 트레이드. 물론 케빈 포터 주니어를 영입해서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키우지 못했고
2024년 드래프트 23순위에서는 AJ 존슨을 데려왔지만 저거 진짜 뜬금포 영입이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1라운드 네. 픽이었어. 뭐 어느 정도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을 갖춘 유망주였지만 호주 리그에서도 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유망주였는데 그 제가 드래프트 했을 때 몸무게 73kg인가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얇았죠. 네. 근데 또 크리스 미들턴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이 돼서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 트레이드를 했던 것은 뭐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결과이긴 네. 했지만 얻었던 이 카일 쿠즈마가 지금 뭐 존재감이 뭐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업그레이드라고 봐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데미안 릴라드도 결국 데려왔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네. 그리고 방출되면서 또 데드캡이 잡히게 되고. 맞아요. 네. 터너를 데려오긴 했지만 터너 영입도 현재까지는 아주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룩 로페즈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터너 데려온 건데 네. 기록을 떠나서 브룩 로페즈와 함께했던 야니스보다는 훨씬 시너지나 파생이 없다는 것. 네. 그 첫 시즌은 현재까지는 사실 낙제점이라 봐야죠. 맞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미러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로스터 변화보다는 감독 교체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네요. 네, 미러키 지역지인 비하인더 벅패스라는 곳에서 미러키는 이제 로스터 변화 말고 감독 교체 먼저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단은 로스터 변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인 사람이 실패한 작전을 짠다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리버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면은 언제나 한계가 뚜렷할 것이고 리버스를 해고하는 것이 트레이드보다 더 즉각적으로 팀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리버스 감독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버스 감독도 최근 들어서 혀가 굉장히 길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선수 탓도 많이 하고, 네. 야 우리 부상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에 또 패배하면은 내 잘못이야. 내가 팀을 이끌지 못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미러키가 미네소타에게 대패했던 그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닥 리버스 감독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지쳐 보였다. 데드 레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발이 질질 끌린다 이거죠. 그런데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기자단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감독이 너무 지쳤다고 하는데 야니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니스가 아닌데요. 상대팀에 마이크 콜리 봐라. 나이가 몇인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더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뛰는 거 보면은 우리의 문제다 라면서 배를 같이 하지 않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야니스도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의 불만도 생기고 또 감독의 그런 부족한 장악력도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죠. 감독을 교체하기도 어려운 게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아드리안 그리핀. 네. 그거는 야니스 픽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성적이 굉장히 잘 나다가 로스터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떠나보내게 되었었는데 사실은 선수단이 내보낸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또 데려온 닥 리버스 이 감독은 선수단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그동안 수십 년간 받긴 했지만 전략 전술이 부족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감독과 슈퍼스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좋지 않으면 감독이 나가게 됩니다. 맞아요. OKC전에서 닥 리버스 감독이 애절하게 쳐다보는데 야니스가 쌩까고 지나갔잖아요. 예전 마이애미 시절에 르브론 제임스 스폴스트라 감독 어깨빵보다 더 심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스킨십이라도 했죠. 야니스는 진짜 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말 거는 느낌으로 뭐라는 거야 하고 지금 지나갔잖아.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맞아요. 로스터의 변화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하고 감독을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미러키 지역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것도 쉽지 않지. 네.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저는 야니스를 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닥 리버스 감독의 역량이 발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웨인 구단처럼. 근데 지금 야니스가 그대로 남는다면 그냥 닥 리버스 있으면 그냥 36승 46패야. 그리고 또 닥 리버스 감독은 이게 좋고 기자들과 친하고 하니까 맞아요. 또 본인 유리한 대로 또 여론을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야니스가 그래서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네, 원래 뭐 시즌 내내 야니스 트레이드 루머는 있었지만 야니스의 최근 OKC전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더 활활 끌어오르는 모습이거든요. ESPN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많은 팀이 미러키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그치. 그 미러키의 상황이라는 것은 성적이 더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불화.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뜻이겠고, ESPN이 야니스를 원하는 구단의 그 명단을 공개했거든요. 29개 팀 이름을 그냥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치. 야니스 네. 정도면 아직도 맞아요. 그 정도 되죠. 네. 그래서 ESPN에 따르면은 29개 팀 모두 다 야니스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MBC 스포츠에서는 이번 시즌 도중에 야니스가 트레이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예상해? 나는 이거 오프 시즌 말고 트레이드 마감일 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재미있는데.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야니스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여름에 미러키가 분명히 야니스에게 연장 계약을 제안할 것인다. 그러면 이 야니스가 여기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시즌 남아있는데 마지막 해 2728 시즌은 플레이 옵션이고 2시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연장 계약을 제시할 수 있죠, 미러키가. 그렇죠. 나는 시즌 도중에 도파민 진짜 지대로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는 저는 뭐 미러키와 야니스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둘 간의 사이클은 끝났어요. 맞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계속 그냥 칼 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괴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약간 느낌이 무릎이 골절되고 그다음에 인대가 파열됐는데 약간 후시딘을 바른다는 느낌? 그래. 갈아 끼워야 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러키의 문제점? 에브리띵이다. 모든 것이다. 가드, 포워드, 뭐 센터, 벤치, 뭐 감독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문제이기 때문에 야니스의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모든 팀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뭐 야니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네. 제가 야니스한테 충고 한마디 하자면 네, 해주십시오.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 그리고 다 타이밍이 있고 네. 사람들의 무서운 그런 반응들을 두려워하지 마. 넌 할 만큼 했어. 구단에서 뭔가 움직이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 썩은 표정으로 플레이하지 말고 감독이 하는데 쌩까지 말고 시원하게 트레이드 요청해서 우리 2월 5일에 도파민 터뜨리고 미국 가자. 기가 막힌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해요. 그러면은 이적을 해. 그리고 미러키로 다시 홈커밍 해. 그러면은 박수 받나요? 야유 받나요? 무조건 기립박수죠. 무조건 기립박수고 야니스가 만약에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설령 떠난다고 하더라도 존 호스트가 사람이라면 저희는 야니스의 영구 결번을 곧바로 발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좋다. 존 호스트 단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구단주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단장이 너는 해야 돼. 너의 실수를 야니스가 몇 번이나 눈 감아줬니? 그러니까 야니스가 쌓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니스는 항상 또 팀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멘트들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이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봤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야니스가 지금이야말로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도파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번 시즌 미러키의 성적이 정말 좀 기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야니스의 불만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니스의 이적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재 위원이 저랑 찍는 거를 이제 본인의 썸네일도 다 만들고 하는데 썸네일은 간단하잖아요. 네, 월에스 유니폼 입히고 그 옆에 당리버스 야니스! 당리버스 vs 야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 또 주말에 올라가는 컨텐츠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